이게 한국 사회라는 게 이게 거대한 피해 의식의 사회다.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내관 같은 거야. 군대는 특히 군대를 건드리면 안 돼. 군대 장난 아니지. 군대 건드리면 남자는 폭발하는 거야. 1, 2, 3, 4. 네, 안녕하세요. 철옹신소의 황진규입니다. 인사하는 겁니까? 인사는 제가 먼저 소개할까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너무 오랜만이네요. 아이 지금. 뭐 기억하시는 분들 없을 거야. 그래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기억하니까. 일단 나만 기억하면 되지. 우리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가 근접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중량감 있는 아직까지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근접할 수 있는 가장 그 헤비급 아주 영향이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예전에 같이 팟캐스트 하고 했었는데 제가 항상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현실 텍스트를 잘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이슈,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조언을 구하는 우리 시대의 어떤 지혜로움. 개소리 그만하고 적당히 합시다. 네, 강도현 뭐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다 편집하니까 우리 우리 다 편집합니다. 제 위주로 편집하니까 우리 강도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강도현 대표님 제가 간단하게 양력 소개해드려야지 또. 뭘 소개해요? 예전에 뭐 제가 없는데. 그렇게 좀 찾아봤어. 내가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우리 한 2년 만에 보는 거니까 2년 만에 보는 거 맞나? 그렇게 오래됐나? 그렇게 오래됐을 거예요. 2년 만에 보다 보니까 예전에 방송했던 걸 하나 들어봤어. 그러니까 아주 인상적인 게 있더구만. 뭔데? 국무총리. 뭐? 준비된 국무총리도만. 국무총리 한다고. 그때 당시에 개소리를 많이 했지. 그래 국무총리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무총리까지는 못 가고 유망 언론사 대표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유망은 유망하지 않나? 언제 망할지 몰라. 뉴스엔조이 대표 강도현 대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 진짜 2년 만에 왔는데 너무 발전했어요. 너무 발전했죠. 우리 카페바인에서 그 골방에서 그 개고생을 했는데 야, 이 무슨 청취자들도 가끔 놀러 오나요? 놀러 오죠. 좋네. 꼭 놀러 오세요. 여기 좋네 진짜. 좋습니다. 예전에 그 노홍철을 보고 그 김구라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뭐를? 미친 짓도 계속하면 뭐가 돼도 된다. 제가 미친 짓을 계속했더니 뭐가 돼도 되네요. 미친 짓이라니. 난 황진규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 진짜 생각할수록. 왜요? 어? 또 이상한 소리 하려고. 아니 이상한 소리 하려고. 아니 뭐 이렇게 꾸준하게 자기 원하는 거를 롱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없지. 존나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렇지. 다 다른 생각을 하기 그렇지, 마련인데 그렇지. 끝까지 한 길을 파네. 나는 위대하다. 씨발 씁쓸하고만. 책도 계속 내더만. 좀 찾아봤어요 좀. 봤지.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그렇지, 맨날. 그거는. 내가 뭐 그렇지. 요즘 책을 안 읽어 잘. 그래. 언론사 대표인데 뭐 듣보잡이 쓴 책 같은 거 읽을 필요 없지. 아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적나라하잖아.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고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들으면 건질 게 있어. 건질 게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있는데 정치 부분이랑 경제 부분 또 우리 미국에 있는 최명문 리버티 맞나? 이제 기억도 안 난다. 뭐지? 그거 기억하고 있어. 맞나? 리버티 대학교 맞아? 맞아. 리버티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경영 아닙니다. 수학. 수학. 학부 수학. 때는 수학했고. 나름 한때 또 잘 나갔어. 강도현 대표님 찾아보면은 잘 나갔어. 그 희대의 저서가 있잖아. 골목사장? 골목사장 분투기. 그거는 지금도 인쇄 들어오잖아. 지금 이제 끝났죠. 왜냐면은 그 책이 제가 우연찮게 시적절하게 제가 잘 썼다기보다 자영업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잘 썼다고 생각하자. 한참 자영업이 막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자영업 하면은 지금의 자영업하고 위상이 달랐어요. 그냥 음식 장사 해가지고 건물 올린 이야기가 수두룩했단 말이야. 그 책 쓸 때? 그러니까 그 직전이지. 근데 이제 그 책을 쓸 때 자영업이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할 때거든. 그러니까 거의 처음으로 그게 한 8년 전인가 그러는데 10년 좀 된 거지. 자영업이 위기다라고 한 거를 공식적으로는 거의 처음 얘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내가 힘들었거든. 내가 카페바인 알잖아. 엄청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돌아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썼는데 어쩌다 그게 시대적인 상황 맞아가지고 잘 나간 거지 그때는. 지금은 자영업자 다 힘드니까. 지금 읽어야 되는 책이던데. 그렇지. 이제 뭐 자영업자 지금 다 나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이제 또 바이블이지. 이제 선수들이 붙었잖아. 나는 선수는 아니고. 선수 누구 선수야?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선수들이 붙으니까 나 백종원? 같은 뭐 백종원 씨도 선수 뭐 거긴 대형급 선수고
나 같은 쪼문에게는 이제 잊혀지는 거지. 아 그때 잠시잖아. 그때 정치로 갔었어야죠. 기회가 있었을 때 잡았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 그때 만약에 자영업 그때 연구소 오퍼가 있었죠. 자영업 연구소 같은 거 아니, 했으면 오퍼 있었잖아. 계속 할 수 있었겠다. 정치권에서 오퍼 있었죠. 앞으로 오퍼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내가 듣기로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없어. 그런 거 없어. 연구소라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게 했었으면은 지금까지 관련된 일을 계속 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해. 근데 내가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냥 그건 아니지. 약간 막 사는 스타일이잖아. 맞아. 그게 문제야. 막 그래서, 살아. 기독교인 중에 제일 막 사는 사람이잖아. 그렇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더 막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뭐. 아니, 정도를 걷는 기독교인 중에서는 건강한 편이지. 제가 정파는 아닙니다. 약간 사파 쪽이.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사적인 얘기까지 해야 돼? 다 해야죠. 그러면 알아야지. 어떤 사람이다 알아야지. 그런 거고. 덥네, 이제. 제가 한 2년 동안 생각 안 나고 있다가 어떤 저는 사건이 있어야 기억이 나요. 그러게 갑자기 전화를 했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제가 뭐를 보고 대표님이 기억났냐면 오늘 얘기해볼 주제이기도 한데 요즘에 내가 충격받았는데 요즘에 저를 수업 들으러 오는 친구들 중에 이제 90년대 후반인 친구들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대가 벌써 90년대 후반이면 20대가 넘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92년생이 30살이에요. 그러니까 92년생이 30살이에요. 30살. 그러니까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한때 유행했는데 이제 그것도 한물 가게 생겼어. 우리 아들이 오게 생겼어요 지금. 몇 살이야? 이제 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죠. 야, 엄청 많이 컸네. 근데 지금 아빠랑 안 놀아주겠네. 안 놀아주지. 이야. 되게 좋아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유승준을 몰라요. 그럴 수 있지. 유승준을 몰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인간은 원래 자의식 과잉의 동물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맨날 제 제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미인 예를 들면 아직도 저 황신의 예를 든다고 엄청 뭐라고 한다고. 야. 제발 지금 언제 당신에는 우리 세대도 아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컴퓨터민 뭐 그거 나 기억나는데 우리 왜? 어렸을 때. 아니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 그래서 유승준 저는 유승준에 대한 약간의 단어가 적절한 단어 생각이 안 나서 부채감 같은 게 있었어요. 이승준한테? 왜? 그러니까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은 뭐 되게 빚졌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게 아니라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거든요. 못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걔가 못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난 제대하고 나서여도 그 생각은 변화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욕 먹으면 되지. 굳이 그거를 법적으로 조치해가지고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부채감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그때 이제 제대해서 전역해가지고 친구들 만날 때야. 20대 중반에. 근데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개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씨발 너는 편한데 군생활 했냐고. 군생 어디서 하셨죠? 저는 해군에서 했습니다. 섬에서 했습니다. 어려운 데서 했네.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그때 20대 중반이라 제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점점 약간 옹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약간 얘기 안 하게 됐어. 그때 이슈에 올랐을 때도. 근데 그게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될 줄 난 몰랐지. 그러게. 그러니까 그게 볼 때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게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때 얘기 못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미안함이 있었어. 어쨌든 유승준이 못 들어오는 것 자체는 그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네. 존나 문제지. 지금도 문제지. 존나 문제인 거지 그거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로하냐 남로하냐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감한데? 이 청취자들은 괜찮으신가? 괜찮아 5명 정도 들으니까. 한 명 떨어져 나가셨어. 5명에서 25%가 지금 20%가 그런 나갔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항상 마음이 있어서 예전에 뭐 성룡이랑도 작업하고 그랬어요. 맞아. 10년 전에 맞아. 중국에서 맞아. 한국에 못 중국 영화 들어오니까 나왔잖아. 막 그 성룡이랑도 같이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틈틈이 한국 언론에 소개될 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 이게 잘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하기 시작했지. 그 봤는데 그냥 응원해 주려고 들어갔어. 진짜로 응원해 주려고. 응원해 주려고 들어갔어. 반전이다. 완전 그러니까 애가 난 진짜 그때도 좋아했어요. 연예인일 때도 좋아했어요. 건강하잖아. 애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건강하다는 그게 에너지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좋아했고 그 뒤에 이제 약간 미안한 마음에서 찾아서 응원하려고 유튜브를 틀었다. 웬걸. 어버이 연합이 돼 있는 거야. 진짜 너무 놀란 거 이게. 왜냐면 뭐
첫 번째 인터뷰 한 게 있어요.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온 거 자기가 그 누구예요? 그 민주당 의원에서 장성급 했다가 넘어오신 국회의원 한 분 있거든요. 김병주. 김병주. 김병주 의원이 유승준법이라고 명칭을 딴 거야.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어그로를 끄는 거잖아. 자기들 국회의원도 사실은 그거잖아. 그렇지 뭐 연예인. 연예인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지.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메커니즘은 비슷하지. 그러니까 관심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유승준이 그거 너무 빡친 거야. 또 써먹냐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방송을 했지. 이렇게 하면 되냐. 부조리하고 저열한 측면이 있다 얘기했는데 나는 그 소리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소리만 너 하면 때문에 이거 되는데. 봤잖아 진짜 짜증나게. 응원해줘 들어갔다. 나 응원해줘 들어갔다니까. 그래 김병주 씨가 잘못했지. 김병주는 잘못했지. 왜 해가지고 그냥 병역법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지. 왜 그 어그로 끌려고 유승준법이라 해가지고 또 대못을 박냐고 못 들어온 애한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참 보고 있으니 갑자기 뭐 이렇게 촛불혁명이 잘못됐고 문재인은 빨갱이고 막 이런 얘기 막. 근데 뭐지 왜 이러지 뭐지 막 맥락을 몰랐구나. 나 몰랐지. 그동안의 맥락을 전혀 몰랐지. 저는 얘기는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했었던 거 이 괴리가 너무 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중간에 좁혀야 되잖아. 이해해보고 싶거든. 근데 제가 이해해보고 싶었던 제 나름대로 추론한 건 뭐냐면 그게 태극기 부대하고 논리가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거 맞아. 태극기 부대하고 논리가 제일 비슷하고 태극기 부대의 논리는 사실은 이게 기독교 베이스의 논리잖아요. 그것도 많지. 그걸로 내가 추론해본 바 유승준이 미국에 살고 한국에는 못 들어왔어. 그럼 거기서 자기 커뮤니티잖아요. 근데 유승준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기본적으로 큰 공동체 중에 하나가 기독교 베이스가 교회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 친구가 계속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간 거 아닌가? 맞지?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강도현 대표님 생각이 났지. 이거는 미국에서 살고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유승준은 왜 이렇게 됐는가? 유승준은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나? 원래 안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메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승준이라는 사람에 딱 좁혀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메타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먼저 글쎄요 이게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에 우리 황 작가가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QAn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봤나요? QANON인가? 그래서 QAnon이라는 이게 음모론이에요. 나 좋아하는 거야. 음모론이야. 내가 그거 한번 봐봐봐. 진짜 재밌어. 근데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크냐면 미국에서 심지어 트럼프가 이제 한참 몰렸잖아. 이거를 언급한 적이 있어. 뭐요? 이 음모론을 언급하면서 일리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주류 리더들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이렇게 운영한다 뭐 이런 거야.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 근데 그거에 이제 조금 더 스토리가 붙어가지고 가장 최신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음모론인데 그거 얘기 봐봐. 그럼 쫙 이해될 거야. 그런 거에 거의 빠져 있는 거야. 미국 그러니까 미국 음모론. 한인 사회도 미국의 한인 사회 기독교 베이스가 그리고 이 QAnon이 퍼지는 주요 루트가 보수 기독교야. 그러면 그런 극우적인 발상이 미국에 있는 한인 기독교 교회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거야? 우세하다고 봐야지. 근데 우리나라도 미국 그러니까 이민교회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교회 전체 지형을 봐도 대략 절반 정도는 그런 거에 경도돼 있다고 봐야지. 아니 그런데 예컨대 미국에 살면서도 진보주의고 개혁적인 사람들 있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교회도 다녀. 그렇지. 근데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없잖아. 많이 없는 거야? 많이 없어. 이게 어쨌든 유승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승준을.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왜 자꾸 교회가 동원되냐. 지난 8월에도 코로나 확 퍼진 게 교회에서 동원해가지고 광화문 집회해서 퍼진 거잖아. 그러니까 왜 교회가 동원되냐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유승준의 그 이야기가 그 맥락 위에 있더라고. 맞죠. 딱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한국에 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한이 쌓였나? 한이 쌓인.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석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그 미국 사회에서의 한인 사회를 주도하는 게 사실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속해 있으면서 보수성들이 많이 학습이 됐을 거야. 그렇겠죠. 학습이 됐을 거야. 그리고 뭐 그 유승준 씨도 거기서 얘기했어. 무슨 자기한테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 수업 들어보라고 찾아봤어. 상태 엄청 안 좋아. 아픈 사람이야.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학습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개인적인 상처하고 연관되는 거야. 박근혜가 자기가 되는 거야. 박근혜도 나도 억울하게 못 들어가는데 박근혜도 지금 억울하게 문재인에 의해서 문재인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게 감정이입이 돼서 그게 딱 터진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토대는 이미 있었다고 봐요. 그 신앙적인 토대라는 게 이미 그러니까 있지 않냐? 신앙적인 그 있겠지. 그런데 제가 결합된 거지. 결합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정치라는 것도 트렌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대중들이 느끼는 정치라는 게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사실은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약간 쿨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워낙 또 역할을 잘해주다 보니까 거기는 쿨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 연예인들은 그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 사실 그걸 주도하고 중심에 있는데, 그래서 보면 여론조사에도 젊은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를 많이 하고 문재인 정부 지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 그 사람의 정책이나 이런 걸 알겠어? 문재인 정부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게 그래. 어쨌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근데 하지만 그 문재인이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고결함도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한편은 그게 저는 이게 좀 세련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유승준이 여기 들어왔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이니까. 그 연예인들 중에도 극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들어와서 그 젊은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거든. 저는 모르겠네요.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 신념과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의 결탁은 히스토리가 꽤 된 거예요.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좀 심각하지 상태가. 유승준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과 이상한 음모론적 사고 방식이 결합됐을 때의 파괴력은 이미 검증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써먹는 거야. 그래서 이게 파괴력이 세니까. 그러니까 아스팔트 치유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거든. 그것만 보면은 무슨 문재인 탄핵될 것 같아. 거의 뭐 언론에서도 구구가 많으니까 언론에 일배가 많잖아. 그러니까 언론이 써쓰는 거 보면은 문재인 탄핵될 것 같지만 실제로 여론조사 해보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 지금도 문재인이 거의 절반 정도는 긍정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근데 언론이라든지 그 시위 나가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문재인은 탄핵되기 직전이야, 분위기는. 죽어야지. 북한 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파괴력이 그만큼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또 신념 체계라든지 굉장히 그 어떤 균열을 내기가 어려워.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유승준도 이렇게 내가 진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보내준 그 영상 보고 내가 진짜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유승준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유승준 영상을 보고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지점은, 아니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뭔가 자기 생각이 있잖아. 사람은 다 자기가 뭔가 자기 안에 어떤 사고 체계나 신념 체계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못 살잖아. 혼란스러워서. 근데 혼혈적이 되잖아. 못 살 수준이던데. 아니 그게 잘 살아.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지점은 뭐냐면, 저는 건강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60-70%는 자기의 그 견고한 신념 체계가 있고, 나머지 한 20-30은 좀 균열이 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연하게.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의 60-70을 계속 유동적으로 바꿔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자기가 틀릴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야지. 근데 저는 그게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게 저는 종교성을 가지는 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믿음 체계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선한 거야. 나는 틀릴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올바른 종교관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어떤 무조건적인 믿음, 그 믿음을 완전히 내면화하는 것, 그걸 우리가 흔히 종교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건강한 종교관은 아니다. 내 신념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신념이 틀렸다고 하는 거. 건강하냐 문제, 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근데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를 들어 기독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는 가지만 사실은 신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 말고 저는 신은 있다.
신은 나 있고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하다 건강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뭐라 그럴까 나는 선하다 그런 관념이 있는 것 같아. 유승준 씨도 그걸 보면은 균열이 없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한테는 이제 내가 그 생각도 했어. 내가 유승준 씨한테 메일을 쓸까?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마. 안 해야 되겠다. 안 통해. 그 맞잖아. 내가 영상을 다 보고 내가 그 생각을 한 게 그거야. 안 된다. 균열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종교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항상 선하다.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그렇게 그게- 하고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닌데. 진짜. 근데 있는 것 같은데? 어? 그게 아니 나는 느끼는데.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성찰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라는 게 있잖아. 왜? 죄인이 다른 죄인인 사람은 거지. 성찰도 못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진짜 죄인이잖아. 걔는 죽어야지. 아니, 다른 걔는 죽어야지. 왜 다른 사람을 판단을 어. 해? 나만 판단하면 되지. 그 판단하잖아. 사실은 나라는 게 타인을 통해서 나가 비춰주는 거지 뭐. 나 혼자 내가 어떻게 나를 인식을 해. 모르겠- 자기 나는 인식을 다른 해. 사람은 잘 모르겠고 어. 저는 황진균 작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네가 그렇게 사겠다는데 뭐 난 유승준도 그래가지고 관심이 어. 없다니까. 솔직히 진짜 관심이 없었는데 야 진짜 내가 이해해보고 싶었지. 그 나는.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 진짜 내가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진짜 초반에는 솔직히 나도 황 작가 말에 동의하거든. 뭘 동-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할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 난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응. 법적으로 왜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이게 큰 일은 아닌데 이게 뭐 그냥 연예인 한 사람이 거짓말한 건데 말하자면 그 자기가 약속 안 지킨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이거를 무슨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파장이 크지. 진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유승준만 이겠어?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위성 같은 것도 보이고 왜냐면 정치인들 자식들 군대 안 보내고 얼마나 많은데 많지. 그러니까 그런 위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하니까 나도 동의는 안 되거든. 사실 법적으로 이걸 뭐 한다는 게 동의는 안 되는데 그거를 접근하는 유승진의 태도도 아이고야 이 양반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원인이 그러니까 유승준이 예전에 그 전에 영상 촬영한 게 있었어요. 또 있어. 그거는 그냥 머리 숙여서 미안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때 또 약간 문제가 있었어. 방송 말미에 막 욕하고 이런 게 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왜 그랬대? 그게 모르겠어. 그 영상 짧게 봤는데 근데 유승준이 여기까지 오기 그렇게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괴물처럼 보였거든. 괴물이지. 이렇게까지 이제는. 가나? 아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간단 이제 말이야? 그 황 작가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한국에 못 들어오잖아. 그리고 뭐 이상한 법을 만들잖아. 유승준 이거 내 추측이에요 그냥. 유승준 씨의 마음으로는 이 좌파 정권의 그치.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하고 자기를 막는 거하고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는 거야. 그치. 동일시가 별개가 되는 거지. 아니고 동일시가 되는 별개가 거지.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더 뭐 좌파니 빨갱이 이런 얘기 더 하는 거고 니네 좌파 빨갱이여가지고 결국 나를 이렇게 막는 이상한 법까지 만들어낸다. 뭐 이런 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합된 거지. 한국에 들어왔으면 그렇게까지 안 그러니까 갔을 수도 있겠지. 한국에 왔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다는. 그래서 아니 이게 저는 사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심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판 받을 게 뭐고 있어? 법을 위반한 건 없는데. 아니 심판을 받는 게 자기 여론에. 그러니까 저는 앨범 같은 거 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르잖아. 진짜 대중들이 어떻게 좋아할 생각하는지 수도 우리는 있고. 모르잖아. 그렇지. 요즘 애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앨범 하면은 너는 그게 좀 그게 세련된 거잖아. 그럴 수 있지. 아니, 이게- 나도 거기 동의해 황 작가 말에. 군대 가 힘들지. 너 모르나? 다 힘들겠지. 다 힘들겠지. 왔지 뭐. 장교는 편해. 장교는 편하지 뭐 씨발 장교 그냥 솔직히 제가 힘들게 했다는 얘기 못 하겠네요. 장교는 편하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했습니다. 재미없잖아. 편하게 했습니다. 우리 강도현 대표님 해군 장교로 복무하셨습니다. 엘리트. 무슨 초엘리트. 장교가 엘리트야. 무슨 소이가 무슨 엘리트야. 전직 나면 맨 먼저 죽는데. 어쨌든 아니 그 들어와가지고 받으면 되지. 그뭐 법으로 해가지고. 못 저는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한국 사회라는 게 이게 거대한 피해 의식의 사회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한국의 거대한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내강 같은 거야. 맞아. 군대는 특히 군대를 건드리면 안 돼. 군대 장난 아니지. 군대 건드리면 남자는 이제 폭발하는 거야. 응.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미숙한 거잖아요. 아니 그거 내가 희생을 한 거지. 한국에서 타연은 희생을 한 거지. 근데
모르겠어. 이제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인데 저도 뭐 말씀하셨듯이 장교로 군 생활 해가지고 모를 수 있어요. 저는. 뭘 문화를. 몰라 장교도 힘들지 뭐 하는 아니, 대로 근데-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데서 밥 먹고 아, 똑같은 데서 그렇지. 자고 그거 아니, 자체가 인권 침해지. 그거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야 그게. 힘들었지.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관계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겪는 또 어려움은 이게 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유승준이라는 사람의 비난의 근거가 되는 건 너무 비루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고생한 건 고생한 거지. 나 여기서 조심할래. 내가 고생한 건 고생한 건데 그게 왜 유승준 군대 안 간 거를 잘못한 거지. 근데 그걸 비난하는 방법이 이게 법이라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합법적인 폭력 같은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저를 때려도 된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폭력인데 합법적인 건데 그러면 내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그 최소한의 객관성은 갖고 법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승준이 있고 유승준보다 더한 인간들도 더 많지. 너무 많겠지. 더 많은데 유승준이 대표가 된 거지 어떻게 보면 대표.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대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런 거야. 왜 유승준을 대표 삼아서 그렇게 조지냐? 유승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정말로 조져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기 정말 아빠 백으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군대 안 간 놈들 이제 그런 놈들이 이제 진짜 얻어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권력자잖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그런 거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동의해. 그런 면에서는. 근데 뭐가 동의 안 된다는 거야? 동의 안 되는 건 없고 이제 그 어느 지점을 조심하는 거야? 마음은 이해되는 거지. 마음은.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조심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지금 실제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라고 바로 말하기는 내가 경험한 어떤 경험치에서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지. 그냥 비겁하게 얘기 안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는 꼭 유승준의 병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도 저는 똑같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생양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우리가 유승준을 괴물로 만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못 들어오게 들어왔으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교류했을 거고 그래서 교류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오히려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예술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그건 잘 모르겠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만약의 영역이긴 한데 왜냐면 뭐 계속 긴 시간 못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영상을 찾아보거든요. 막 예전에 그 유재석이랑 막 예전에 했을 때 있어 한 그것도 20년 됐더라고. 옛날에. 그 찾아보면 잘 나갈 때. 찾아보면은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도 되게 보수적인 연예인들 많거든요. 극우적인 성향의 연예인들 많거든요. 얘기해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에 나와서 얘기 못 하잖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면 대중한테 그렇지. 외면받으니까. 대중적이지 않은 거잖아. 트렌드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올라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준도 거기 그래, 맞아. 올라탔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대놓고 하진 않았겠지. 그래서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그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승준은 저한테 남아 있는 유승준은 되게 세련된 이미지고 되게 이게 되게 트렌디한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말하는 게 어버이 연합이 빙의돼 가지고 막 태극기 부대 빙의돼 얘기하니까 이게 이상하지. 썰리얼. 이제 왜 뭐지 이거 왜 저래 막 갑자기 겪으니까 보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복잡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의 문제다, 우리 사회 문제다. 빨리 들어오게 해주고. 절반은 우리 사회 문제고 절반은 종교의 문제고 그러네. 유승준 잘못은 없어. 응? 거짓말을 한 게 문제지 뭐 본인으로서.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의 결과를 이 정도까지 얻어맞아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왕 작가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하나 좀 이렇게 그 얘기 들으면서 불편한 지점이 있더라고. 다 불편한 거 아니야? 거의 다 불편했는데 이제 그 눈과 귀를 떠라. 그치. 그런 거. 그런 눈과... 멘트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안 듣겠구나. 눈과 귀를 떠라. 개돼지처럼 이렇게 세뇌 당할 거냐.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이 사람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개돼지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 그러니까 민중의 무지한 민중들을. 그게 영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뭐야? 그 내부자들에서 그 조선
조선일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주필이 음. 개돼지처럼 어쩌고저쩌고 거기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개돼지는 개돼지란 표현의 원 출처는 그렇게 민중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그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관료들을 빗댄 말이었거든 원래. 그 시일야 방송대국에서 개돼지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거야. 나라를 팔아먹은 저 엘리트들을. 왜 이게 그 바뀌어가지고 민중을 이렇게 비하하나. 진짜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하겠지. 자기 공동체에서. 그런 거 아니야? 개인적인 견해인가? 뭐가? 유승준이 그런 표현법들. 표현법들이 뭐 자기가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뭐 많이 들었겠지 주변으로부터. 아 그런 게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말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그 사람들 비하하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정신 분열이야 거의 내가 볼 때. 근데 그 분열을 체계화시킬 나름의 논리는 또 있던데. 그게 음모론이지. 그게 음모론적 체계지. 하여튼 이거는 이제 답이 없네요. 이거는 뭐 구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형님은 얘기 안 하, 대표님 얘기 안 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문제의식 그거거든요. 자신이 힘들고 피해 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 좀 감내하는. 그래서 꼭 누구를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는 이런 게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흥신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제일 크죠. 다른 분들 저 군대 갔다 왔지만 안 간 사람 저도 20대 때 화났어요. 누가 군대 안 갔다 그러면 이 씨발 나는 2년 6개월 동안 가가지고 족뱅이 쳤는데 씨.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세상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또 계속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를 세상 사는 게 다 힘들잖아. 각자 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삶이 힘든 거는 좀 그럼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좀 자기 안에서 좀 정돈을 하고 정화를 하고 그게 돼야지. 항상 그거 내가 힘들었으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를 막 해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눈빛으로 사람들을 글쎄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물론자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나를 유실론자가 아니고 유물론자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군대 체제가 이렇게 유지되는 한은 어렵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군대 체제가 예를 들어서 1년으로 줄이고 예를 들면 징병을 만약에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1년으로 줄여서 그 징병한 사람들은 행정병으로 쓰고 직업군인들 위주로 가고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자각하고 성찰해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근데 그게 이제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인데 나는 거의 그 부분에서 되게 확고해. 닭이 먼저라고 봐 그냥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가난해요 제가. 내가 너무 가난했어. 엄청 가난하면 부자들 다 죽이고 싶어요. 내가 진짜 가난하고 시달려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그럼 부자들이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은 것까지 내가 인정. 죽이고 싶다는 것까지는 죽이고 싶다. 진짜 보기 싫어요. 그냥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 그렇지. 태어나 보니 엄마가 부자일 수도 있잖아. 부모가 부자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싫다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싫다니까? 그럼 그랬을 때 물론 그 가난을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 생각으로 따르면 이제 그거를 사회적 시스템으로 한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람이 궁핍해질 수 있는 가난 정도는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안 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의하거든요. 그런 누가 할 거냐 그걸? 아니 해야지. 누가 하더라도 해야지. 아니 그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굶어 죽거나 아파 죽는 거는 없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견은 없지 우리는. 그 이견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당장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면 당장 안 돼. 시간이 항상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치. 유물론에 가깝지만 유물론자이지만 유물론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적 변혁을 물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항상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그 동안에 그 사람은 계속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날카로워져 있는 거는 그 시간 동안 언제 올지도 사실은 몰라. 맞아. 근데 계속 그렇게 돼야 된다는. 저는 그 지점에서 유물론적인 관점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아니,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행복하고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내가 비겁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이제 자기 인식이 피해 의식에 너무 과도하게 있는 사람에게 너 왜 피의식이 하지 말고 나와라라고
얘기 못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요즘 얘기 안 아니야? 해요. 요즘에 그냥 밥을 사줘. 그러니까 나는 못 하겠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나는 또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틀렸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진짜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기로 했어. 그래 또 그런 면이 강도현 대표님의 지혜로움이지. 저하고 좀 다른 지점이지. 아니 그건 맞잖아요. 사실은. 비겁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니 진짜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아 그래? 왜냐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친하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저 알잖아. 오래 봤잖아요. 비겁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좀 더 많이 이해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아픔을 경험해보지 내가 못했으니까. 누구라고 이해를 해주고 말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야 또 황 작가가 나보다 그런 거 공부 훨씬 더 많이 한 사람이니까. 책 안 읽어? 요즘에 스피노자 안 읽어? 다 읽었어 이제. 아야 이제 하산하셨구만. 그렇습니다. 네. 한참 떠들었네요. 네, 이거 진짜 재밌는 주제죠. 얘기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 그 유튜브 영상 보는 건 좀 고문이었다. 그 30분짜리 특별히 제가 30분짜리로 보내준 거예요. 아 그거. 정말 고문스러웠다. 다 보진 못했는데 정말 고문에 가까웠다는 점 말씀드리. 어쨌든 유승준이 괴물이 된 데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 우리 사회 잘못이 있다. 얼마나 공감받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항상 욕먹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강도현 대표님하고 다시 해봤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끝났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